30에서 40% 강아지, 고양이들이 음식을 무제한으로 줬을 때 과식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조절을 못하는 아이들이면 무제한으로 줬을 때 비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급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율급여와 양제한급여, 그리고 시간제한급여로 나뉘는데요. 이 자율급여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키우시는 가정에서 좀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 아이에게 24시간 내내 사료를 무제한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사료가 떨어질 때마다 다시 채워주고 다시 채워줘가지고 아이가 언제든지 사료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이 자율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제한급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정해진 횟수를 정해진 양만큼만 제공해 주는 방법이에요. 하루 아침이랑 저녁에 30g씩 제공해 준다. 시간제한급여는 약간 뷔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 10에서 15분 정도는 이 사료를 무제한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15분이 지나면 다시 사료를 뺏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제한시키는 방법이 이 시간 제한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은 이 시간 제한급여 방법인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의 습성과 맞지 않아요. 그리고 강아지와 같은 경우에도 이 다른 두 방법에 비해서 이점이 높지 않아서 웬만하면 저는 이 시간 제한급여는 권장드리지 않고요. 자율급여와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님의 노력이 덜 듭니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고양이 야생 식습관과 굉장히 유사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고양이는 야생에서 작은 새나 쥐들을 잡아먹었는데, 먹잇감이 지나갈 때마다 빠르게 잡아야 되고, 그 먹잇감들을 한 번에 다 먹는 게 아니라 적게는 6번에서 많게는 16번이나 나눠서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급여가 야생 식습관과 가장 유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단점이 좀 크리티컬한데, 이 아이들의 자율성에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뚱냥이나 뚱멍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사람만 해도 이제 음식을 무제한으로 주잖아요. 예를 들면 매일매일 뷔페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식하겠죠. 과식하면 비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처럼 강아지, 고양이들도 이 음식에 대한 컨트롤을 대부분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의 식습관을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평소보다 사료를 덜 먹네, 또는 더 먹네나, 아니면 아이가 사료를 먹으면서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인 질병과 연관이 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있거든요. 일단 강아지부터 알아보면, 강아지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제 양제한급여를 추천드립니다. 성장기의 경우는 자율급여, 양제한급여 모두 가능하긴 하지만 양제한급여를 많이 권장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대형견의 경우에는 양제한급여가 필수적입니다. 왜냐면 자율급여를 제공하게 되면 비만이 되면서 과영양화로 인해서 뼈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제한급여로 아예 체형과 체중의 변화를 계속 트래킹하면서 급여량을 조절해주는 양제한급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하지만 이제 고양이의 경우에 좀 다릅니다. 고양이는 자율급여와 양제한급여 이 성장기 때 모두 추천드려요. 습성상 여러 번 나눠 먹는 이제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모두 좋은 방법이고, 근데 이제 강아지, 고양이 둘 다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중성화식입니다. 비만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여러 가지 뽑자면 중성화, 그리고 자율급여를 하게 되는 어떤 식습관들, 얘네들이 되게 문제가 있거든요. 중성화를 하는 시점 이후부터는 아이가 식욕은 터지는데 이 아이의 하루 필요 에너지 요구량이 줄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조금만 자칫했다가는 비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때를 터닝 포인트, 이때를 마일스톤으로 이제 생각하셔서 이 양제한급여를 도입하시는 것을 개랑 고양이 모두 추천드리고요. 양제한급여를 통해서 아이가 비만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주고 이 적절한 급여량을 이제 제한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급여 횟수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최소한 하루 2회 이상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은데, 왜냐면 이 강아지, 고양이는 사람이랑 좀 다르게 소화기간이 길이가 좀 짧은 편이에요. 그 말인즉슨 소화가 좀 빠르다는 소리인데, 하루에 한 번만 제공해 주게 되면은 이제 공복 시간이 굉장히 길게 되죠. 그럼 아이가 이제 배고파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위산이나 이런 게 좀 넘어오면서 아이가 좀 위장관계 증상을 보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면 이제 과식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을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하루에 최소 2회 이상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은데, 건사료를 처음 도입하는 초기 성장기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위가 많이 커져 있지 않아요. 한 번에 많은 양이 제공되었을 때 이걸 좀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최대 4번 정도 나눠주시는 것이 좋고, 점차적으로 이제 줄여주다가 한 4개월령이 되면은 하루에 2, 3회 정도 나눠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양이는 근데 좀 다릅니다. 고양이는 나눠 먹는 식습관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이 하루에 2회만 나눠주게 되면은 습성을 이렇게 존중시켜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최근에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 최대한 많이 나눠줘라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가 필요한 고양이 대상으로 하루에 2회 나눠줬을 때보다 이제 6번 나눠줬을 때 음식을 찾는 행동, 배고파하는 행동이 좀 줄었고, 이 체중 감소기에게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고양이는 하루에 최대한 많이 나눠줘라. 하루에 최소 4번 정도 이상은 나눠주는 게 좋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사실 하루에 4번 정도 나눠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율급여를 좀 권장드리는 편인데, 하루에 최소 4번에서 6번 정도를 좀 나눠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먹이 퍼즐이에요. 이 먹이 퍼즐이 뭐냐면, 여기다 음식을 넣어놓으면 아이가 이렇게 사냥하면서 먹일 수 있는 이제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제공량의 일부를 이 먹이 퍼즐에 넣어놓게 되면은 이제 아이의 환경 풍부화에도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도 좀 낮춰주고, 이제 아이의 사냥 본능을 좀 일깨워가지고 활동성을 좀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근데 보호자님들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른 급여 방법과 급여 횟수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영양수의사 창태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